자기 소개를 할 때 면사포를 쓰는 거예요. 뭐지, 저 여자 공주병인가? 본인의 외모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거울 안 보나? 최근에 나는 솔로 프로 보셨어요? 저는 친구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원래 TV 잘 안 보는데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잤어요. 너무 인기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진짜 재밌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조금 놀랐던 게 뭐였냐면, 보통 남성들이 이상형에 대한 질문을 하면 예쁜 여자, 청순한 이미지, 여성의 외모에 대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남자들은 좀 순수하다. 왜냐면 성격적인 부분 이런 건 내가 좋으면 내가 맞추면 되니까 라는 기본 마인드가 깔려 있어서 좀 권위적이거나 조금 이기적이거나, 그런 남성들한테 어떤 여자 좋아해? 이상형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 남자들처럼 예쁜 여자 뭐 이런 게 아니라 배려심 많은 여자, 나를 이해해주는 여자, 이런 식으로 성격에 대한, 특히나 자신의 이해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출연자들한테 이상형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조금 놀라웠던 게, 너무 잘생긴 몸도 좋은 이제 영수가 등장을 해서 와 이러고 있는데 이상형이 뭐냐 이랬더니 배려심 많은 여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지라고 해봐야 청담동 며느리 같은 스타일 뭐 이랬으니까 한마디로 참하고, 근데 많은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수가 가장 완벽한 여자를 추구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에도 돌싱 남들이 전부 다 배려심 많은 여자, 착한 여자, 밝은 여자, 이런 성향적인 부분을 얘기하길래 혹시 이혼남들이어서 저렇게 이해받기만 원하나? 또는 그런 약간 성격에 문제 있나? 잠깐 오해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혼의 아픔이 있는 그런 현실적인 경험이 있는, 또는 자녀를 키우는 돌싱 남들이 이런 구애하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외모만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같이 사는 데 있어서 성격이 더 중요하다는 거를 또 알잖아요. 저는 영식이 인기가 제일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2명의 여성의 표를 받았어요. 전 처음에 영식님이 등장을 했을 때 인상이 너무 순박하고 좋기는 한데 좀 얼굴에 많이 그늘이 있는 거예요. 마음고생을 많이 한 얼굴이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또 인상이 너무 좋으니까 역시 여자들은 좋은 남편상 그런 걸 따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인기 있는 외모는 왠지 가정에 충실하지 않을 것 같고, 막상 여자들이 장기적인 관계에 있어서 선택할 때는 푸근한 좋은 아빠상을 원하거든요. 역시 남성의 좋은 인상도 여성들의 관심을 받는 데는 되게 도움이 된다 생각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영호는 등장했을 때 첫 인상으로는 너무 왜소하기도 하고 안경 끼고 그래서 인기가 없을 거라 생각은 들었었어요. 저는 근데 딱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영호가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요. 제일 귀엽더라고요. 스타트업하는 강식과 광철이 밀런일 줄 알았는데 3명이 영표를 받았었잖아요, 여성한테. 너무 흥미로웠던 게, 자기소개 후에 여성들이 다시 지목을 했는데 처음에 인기 있었던 영수와 영식이는 0표를 받았잖아요. 일단 영수는 자녀가 셋이라는 불리한 조건들이 있었고, 영식도 자녀가 둘이었는데 좀 인상 깊었던 건, 자신의 이제 소개를 할 때 자신의 약점이기도 하고 상처이기도 하고 트라우마이기도 한 그런 걸 정말 만천하에 공개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게 쉽지 않은데 그거 말할 때 그 떨림도 느껴지고, 또 자식이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영식이 와이프와 사별한 얘기와 자녀에 대한 얘기가 정말 눈물 바다였어요. 다들 깊이 공감하면서 되게 마음 아파하고 응원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자녀가 있다라는 게 선택받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영호 같은 경우에 S사 엔지니어였고 혼인신고도 안 했고 결혼생활 짧았고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또 인기를 독차지했고, 스타트업 하는 사람도 직업적으로 능력도 있고 2번 이혼했지만 자녀가 없다는 것 때문에 또 관심을 받았고, 마지막 상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0표였을 때 그 표정이, 강철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하면 되지 이게 끝이 아니야 되게 노력하는 그런 파이팅이 넘쳤다면, 강철의 표정은 내가 왜 0표야 네가 왜 0표인지 뭐 설명을 해줄 수는 없는데 그 자체가 좀 되게 캐릭터가 독특하고 매력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녀가 없는 남성들이 여성들한테 확실히 인기가 있었고, 서로에 대한 이미지가 아닌 정보만으로 서로를 호감을 표현할 때 있어서는 자녀 유무가 중요했고, 그리고 직업, 그리고 나이 생각보다 중요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옥순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처음에 영숙이 등장할 때도 너무 예뻐서 놀랐는데 옥순이 나왔을 때는 더 놀랐어요. 영자도 예쁘고 다 예쁜 거예요. 와, 정말 예쁘다. 근데 정숙과 옥순을 제외하고서는 다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21살, 22살 이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아이 아빠와 이혼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남자들이 무책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열심히 아이를 양육한
사는 그런 걸 봤을 때 진짜 대단한 여성들이다 생각이 들었고 되게 멋있다 생각도 들었었어요. 서로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는 딱 그냥 이미지로 서로를 보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 정보가 있을 때는 그 정보를 빠른 시간에 탐색해서 자신과 최대한 맞는, 자기 이상형은 이 여자지만 어떤 현실적인 부분 또는 너무 경쟁이 빡세거나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전략적으로 자기가 눈높이를 낮춰서 가능성이 훨씬 더 큰 사람을 공략할 것인가, 다들 전략적으로 하는 게 흥미롭고, 또 역시나 여성과 남성의 그런 차이가 어떤 게 느껴졌냐면, 남자들은 자기가 딱 정한 기준들 있잖아요. 그 기준들을 웬만하면 낮추질 않더라고요. 여자들은 예를 들어서 영자가 8살 이상은 안 돼 라고 정하고 나왔는데 출연자들이 뭐 10살씩 많고 이러면 그 나이를 조정을 해요. 여자는 높이 시작을 하면 점점 낮추는 거야. 자기의 기대치를 상대에 대해서 맞춰간다는 건데, 남자들은 별로 크게 변화가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데이트하고 이런 거 봤을 때도 너무 재밌었는데,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현숙님이었거든요. 현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랑 데이트를 해도 그 공간을 가득 채우는 그 자체 밝은 에너지와 애교와 여친 모드, 바로 여친이 된 느낌 있잖아요. 너무 친근감을 잘 주고 잘 웃고 리액션 잘하고 막 최고 최고 하면서 남자가 원하는 대답을 할 줄 알고 어떤 타고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늘 사랑받겠다 생각이 들었고, 영숙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되게 여려 보이는데 그 여린 마음을 보호하려고 좀 강한 척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도 마음 여린 건 눈에 너무 티나고 그랬었고, 정숙 같은 경우에 아이도 없고 말도 너무 예쁘게 하고 몸매도 예쁘고 관리도 잘 된 여자여서 인기가 많을 것 같았는데, 정숙이 선택한 영철이라는 남자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 자기 소개할 때 자신은 아이의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반대하는 건 자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숙이 그 말이 좀 기분이 좀 그랬다. 왜냐면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다라는 거라서 좀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너무 싫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또 아이가 있는 돌싱 여들은 아빠로서 부성애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어서 그런지 그걸 또 멋있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되는 것 같고 받아들이는 것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상철과 영숙과의 데이트 때 제가 너무 속이 탔어요. 왜냐면 상철이 정말 말을 안 하고 너무 숙기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매력 어필을 못해서 넌 진짜 끝이다 오늘 영숙이 큰맘 먹고 선택을 해줬는데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막 이렇게 조마조마했는데, 그리고 마지막 끝에 졸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생각했던 게, 남자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할 말이 없어도 어느 정도는 지어짜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할 말이 없으면 오늘 머리 스타일 너무 예쁘다, 뭐 옷이 예쁘다, 뭐라도 여성한테 호감을 표시하고 최대한 어필을 하고 관심도를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공기가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또 영숙이 조련하는 맛, 상철이 자신이 다 맞춰주려는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서 또 마음을 열었는데, 근데 귀여웠어요. 말하는 것도 카카오 이쁘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귀엽고, 이걸 추천한 친구가 자기는 상철이 너무 귀엽다 막 얘기하길래 너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구나,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꼭 소개시켜주겠다 약속을 했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의 첫인상을 보는 건 되게 중요하고, 남자는 여성의 외모를 중요시 보고 여성은 이 사람이 헌신하고 또는 나에게 친절하고 다상다감하게 해줄 그런 성격인지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보는데, 굉장히 여자가 도도해 보이고 그래 보였는데 대화를 했을 때 첫 이미지와 다르게 막상 애교도 많고 착하다, 공주병도 아니었다, 자기가 생각한 나쁜 이미지였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그 이미지를 깨고 훨씬 더 좋다, 긍정적이다 그러면 그건 더 좋은 신호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또 여성스러울 것 같고 단아한 이미지였는데 엄청 고집세고 자기 주장 강하고 그런 성향 여성이라 그러면 좀 깨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호감이 반감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처음에 생각했던 이미지와 거의 비슷하게 가면서 성격도 호감이 가면 그건 진짜 좋은 현상이고요. 선상이 안 좋으면 그냥 아웃이에요. 기회라는 게 잘 없기 때문에 일단 좋은 이미지를 풍긴다는 거는 더 많은 이성들에게 구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좋은 건 좋아요. 근데 그 이미지만큼 자신의 그런 성격적인 부분, 매력적인 부분도 일치하면 좋겠죠. 그리고 남자가 여자의 이미지 보고 여자가 남자의 이미지를 보잖아요.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진화적인 관점에서 똑같아요. 남자들이 원래 옛날부터 청순한 여자를 너무 선호했잖아요. 막 섹시한 이미지는 왠지 성적으로 물러날 것 같고, 청순한 이미지는 순결한 이미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자신의 유전자가 뒤바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이미지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남자들이 보는 게 진화해 왔고, 여자들은 다
다정다감한 이미지, 성향적인 거잖아요. 평생을 나만을 바라보고 헌신해주길 바라는 그런 남자 이미지를 찾는 거기 때문에 정말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다 바라진 않거든요. 왠지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쁘면 경쟁자도 많고 또 가정에 충실하지 않을 것 같은 이미지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원래 남사친이 많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생존 본능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수렵 채집 생활을 할 때부터 남성이 먹이를 구하러 사냥을 나가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 죽거나 또는 부상으로 인해서 불구가 되거나 어떤 상황이 놓일지 모르잖아요. 여성들은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주변에 항상 남자 사람들을 두는 거죠. 항상 그런 암시를 주는 거예요. 도움을 든다는 건데 미소와 눈길을 보내는 거죠. 내가 언젠가 너의 아이를 낳아줄 수도 있어. 그러니 기다려줘.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어장관리를 하는 거죠. 그게 남사친들로 이제 이어진 건데 그러고 보면 진짜 어장관리야말로 정말 훌륭한 생존 수단이었다. 결혼 상대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남사친이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거든요. 맨날 뭐 남사친이 막 부르면 나가야 되고 이 정도의 남사친을 더 중요시하는 여자들은 결혼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장기적인 관계를 생각한다 그러면 남사친이 너무 많은 여자는 조금 피곤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진짜 그게 저야말로 의문인데 본인의 외모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평균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답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거울 안 보나? 또는 왜 이렇게 자신한테 간대하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생존 번식에 관련된 그런 심리 기제가 발달했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자리에서 처음 본 여자가 이렇게 웃어줬다. 그러면 사실 웃음이라는 거 개그에 반응하는 그런 웃음보다 사회적 웃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특히 여성들은 사회적 웃음이 또 오해 배웠거든요. 남성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저 여자가 나한테 관심 있나? 내가 대시하면 받아줄 것 같은데 어떤 성적 가능성이 열린 웃음으로 해석을 한대요. 그 자체가 번식을 하기 위해서 남성이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평균 이상 되니까 끊임없이 구애하고 들이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죠. 남성들은 열심히 구애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발달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는 보통 절반 이상이 자기는 평균보다 살이 쪘다 생각하고 외모에 약간의 컴플렉스들을 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자신의 외모 가치를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라는 유전자의 명령인 것 같아요. 이것도 진화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명의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를 가졌어요. 1000명의 아이를 임신시킬 수도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을 때 한마디로 남자는 번식적 이득이 굉장히 커요.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수록 자신의 DNA를 더 많이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은 계속적으로 다양하게 자신의 씨를 뿌리려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0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한들 몇 명의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까요? 다태 출산을 제외한 한 명이잖아요. 한마디로 여성의 번식적인 이득이 없어요. 여성은 가장 우월한 한 명의 수컷의 유전자를 원하지 다양한 남성을 원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의 번식적 이득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가 되어 왔다고 해요. 설명이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이해된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물려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건 좀 본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낯설도 보면은 여자들은 그 한 명의 짝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한다면 남성은 전략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여자와 쭉 갈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저 여자 이 여자 남성들은 너무 많은 여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다 보니까 술자리에서 몇 명의 여성들이 있다. 전략적으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여자 한 명이 자기랑 맞다 싶으면 거기에 집중을 하고 올인을 하고 어떻게든 그 여성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얘가 웃어주면 또 얘가 좋고 제가 웃어주면 얘가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 착각 저 착각 하다가 작업술로 누구 한 명 걸려라 이러고 먹이다가 자기가 작업당해서 길바닥에서 뻗어서 자는 사진 막 찍히고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남자는 너무 착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웃어주면 다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항상 전략적으로 좀 행동을 했으면 더 자신한테 좋은 기회들이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이 좀 뭐한데 거기 옥순이 정말 예쁘잖아요. 근데 옥순이 자기 소개를 할 때 면사포를 쓰는 거예요. 다들 무슨 공주 같은 행동이야. 처음에는 뭐지 저 여자 공주병인가 막 이랬지만 너무 예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장기자랑 하나? 개인기인가 이랬는데 옥순은 얼굴이 장기자랑이었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여기까지 할게요. 요즘
저도 하나 질문할게요. 이 PD님은 거기서 이상형의 여자가 누구였나요? 옥순. 이유가 뭔가요? 이뻐서. 자기가 올해 10주년인데 재계약은 없는 걸로